안녕하세요.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 마지막 회차인 아이스픽 흉터 치료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방법 1, 2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아이스픽 흉터라는 거는 직경이 2mm 이하의 크기로 송곳 모양으로 좀 뾰족하게 패인 듯한 흉터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모공을 좀 포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와 같이 아래쪽은 모공이 있고 그 윗부분에 흉터가 생겨서 패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여드름 흉터를 보고 치료한 경험상 흉터에 테두리가 단단한 아이스픽 흉터가 있고 또 단단하지 않은 아이스픽 흉터가 존재하는데 이 사진과 같이 이런 형태들의 테두리가 있는 형태, 테두리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스픽 흉터는 테두리의 유무, 그 다음 모공의 유무로 인해 치료의 난이도가 좀 바뀌는데요.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상에 무너진 흉터 부위에 살을 채우고 벌어진 모공도 줄여줘야 되고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까지 좀 풀어줘야 흉터가 없어지게 치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흉터 상단의 패인 부분에 살을 채우기 위해 흉터 벽을 좀 허물어줘야 되고 재생 물질로 이제 새살이 차게 만들어줘야 되며 또 모공도 줄이고 만약에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도 좀 풀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지 그래서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터 상단의 패인 부분에 살을 채우기 위해서는 흉터 벽을 우선 좀 허물어줘야 돼요. 이제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롤링성 흉터나 박스카 형태의 흉터처럼 흉터 하단부의 유착을 강하게 풀어줄 필요는 없고요. 흉터 벽만 살짝 허물어주는 좀 필요가 필요한데 이런 치료의 경우는 이제 피코프락셀, 그다음 고주파침, 새살침, 도트 필링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피코프락셀의 경우는 흉터 부분에 LIOB를 만들어서 흉터 벽을 허물어주는 방식이며 단독으로 사용 시에는 효과를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베롯과 같은 재생 물질이 같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식은 표면에 더 주입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침의 경우는 RF 니들이라고도 불리는 치료법인데 침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써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장비로는 이제 포텐자, 버추, 시크릿, 인트라셀 등이 있고요. 고주파 침의 경우는 이제 침으로 아이스픽 흉터의 벽을 허문과 동시에 이제 열 자극을 줘서 모공도 좀 축소할 수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너무 강하게 시술할 경우에는 오히려 팁 자국이 남긴다든가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살침의 경우는 침으로 아이스픽 흉터의 벽을 물리적으로 좀 허물고 그 공간에 혈액을 채워 새살이 생성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혈액이 찰 공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새살침만으로는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서 재생약침과 병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며, 단점으로는 이제 굵은 침을 사용하거나 치료자가 이제 능숙하게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트 필링의 경우는 TCA라는 강력한 산을 흉터 부위에 떨어뜨려서 흉터 자체에 아이스픽을 녹여서 다시 재생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넓은 흉터인 롤링성이나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도트 필링을 치료하기 좀 많이 힘들고 좁은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에는 좀 적합한 형태인데 잘 치료될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지만 오히려 이제 흉터를 좀 크게 만들거나 오히려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감이 달라지는 등의 다른 형태의 흉터로 만들 가능성이 좀 많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는 치료법이고요. 아이스픽 흉터에 이제 어느 정도 새살이 찼을 경우 이제 위에 같은 시술들을 해서 새살이 채워지더라도 벌어진 모공이 줄어들지 않으면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공도 좀 줄여주는 시술이 필요해요. 모공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따로 다음 편에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픽 흉터 중에 이제 테두리가 좀 단단한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흉터가 좀 매끄럽게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술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고주파 침도 있고요. 아니면 고주파 롤러, 그 다음에 어뷸 글라스 레이저 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듯 아이스픽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들과 다양한 치료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약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치료를 할 때 그다음 어떤 걸 병행해야 될지 좀 보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하는 치료의 경우는 만약 환자분께서 피코프락셀을 통해 치료하시길 원한다면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침과 동시에 시술하면서 주베룩 같은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같이 주입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채살침으로 치료하기 원한다면 채살침과 재생 약침을 동시에 시술받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스픽 흉터의 테두리가 좀 강하다면 고주파 롤러나 어뷸글라스 레이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 이제 모공이나 피부결을 치료해서 피부의 결과 모공을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면 아이스픽 흉터도 많은 과정이 있고 어렵긴 하지만 안 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한 흉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스픽 흉터와 모공을 같이 치료하여 완전히 회복시킨 케이스에 대해 링크는 좀 달아두었고요. 이렇게 여드름 흉터의 모양별 치료법에 대해 총 3편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고 다른 부분들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방대한 양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영상으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